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표준협력팀장을 맡은 고수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유통표준 변화와 대응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이후에 조금 나른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GS1 혹은 또 GS1 코리아라고 약칭으로 불립니다. GS1이라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 넘버 원이라는 기관의 약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표준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예, GS1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바코드 아시죠? 이 바코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제 민간 비영리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 속한 나라는 지금 현재 올해 2개국이 추가가 돼서요. 118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고요. 각 나라의 대표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988년부터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가입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 코드가 몇 번인지 아세요? 유통표준 코드가 총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맨 처음 880으로 시작되는 바코드의 첫 세 개의 숫자가 저희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한번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셨을 때 물건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앞에 숫자가 다르실 겁니다. 그게 각각 그 나라의 국가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코드를 사용을 하면요, 전 세계에 동일한 바코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의 하나의 번호만 매칭이 돼서 부여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 표준 코드는 한 상품의 하나의 표준 코드만 부여돼서 통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상품의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988년도부터 대한상의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현재 150개국 30여 개 산업에서 200만사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60억 건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랜 동안 그 산업계에서 활용을 되고 있고 특히 이 네 분야의 경우에는 법제화돼서 의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분야인데요. 이 산업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성이라는 건 이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분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법제화해서 법에 그 GS1 국제표준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기 죄송해요. 조기 요 모양 보이시죠? 요 모양이 저희가 말하는 명칭은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 각 제품에마다 부착을 하고 요 밑에 보면 01, 21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숫자들이 표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막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코드가 아니라 QR이나 데이터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표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요렇게 막대형 바코드이시고요. 요게 저희가 2차원 바코드라고도 부르고 표준 QR코드 이렇게 명명하게 될 그런 다른 형태의 표준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표준 QR은 아니에요. 제가 일반 QR과 표준 QR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드릴 건데요.
보통 저희 제품에서도 많이 지금 뭐 그 마케팅 수단으로 QR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영양 정보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리 정보, 뭐 칼로리 정보 이런 부분, 뭐 알러지 정보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 다음에 표준 QR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원 바코드를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GS1 글로벌 쪽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2차원 바코드를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켜 나가 봅시다라고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던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바코드로 통합해서 표기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큰 장점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은 다양한 공급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분, 제조나 공급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도 있으시고 정보가 있으시고요. 계산을 필요한 막대형 바코드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이제 환경 인증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표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한정된 지면 안에 많이 표기를 해도 소비자들의 전달성도 떨어지고,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관리하는 쪽에서도 관리효율이 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표준 QR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 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S1이라는 글로벌 표준 기관에서는 2027년까지 이 2차원 바코드를 산업계에서 편안하게 소비자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전환시켜 봅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차원 바코드를 못 쓰게 되느냐, 혹은 이게 2차원 바코드를 쓰는 게 법으로 강제화되느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계에서 부담을 가지고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2차원 바코드의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을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에도 1차원 바코드의 제품이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차원 바코드 제품도 사용은 가능하시되 2차원 바코드로 사용을 하셨을 때 좀 더 여러 가지 관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이점이 있냐? 1차원 바코드는 정보 표현이 가로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각 막대들이 있는 게 다 이게 숫자를 표현을 이미지로 한 거거든요. 저희 숫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핑해서 하려면은 복잡하니까 그 스캐너, 그 핸드 스캐너든 테이블 스캐너든 이걸 인식하면 1초 내에 할 수 있잖아요. 숫자 치려면 13자리 치려면 최소한 2, 3초는 걸리고 에러도 나겠죠. 그거를 혁신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던 게 1차원 바코드고요. 저게 50년간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숫자 13자리를 담고 있어요. 13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AI를 생각을 하고 빅데이터를 생각하고 있는 IT의 대전환의 시대에 와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두된 게 2차원 바코드입니다. 2차원 바코드는 크게 QR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이 두 가지가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QR코드나 데이터 매트릭스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0자,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4,000자 등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련하면 기존에는 상품의 계산, 가격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정보로만 사용을 했다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딱딱하긴 해요. 그죠? GS1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말도 있고요. QR도 있고요. 그냥 데이터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데이터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네 분야 있었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거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GS1 데이터 매트릭스고요. 여기에서도 이거는 일종의 고정값처럼 인쇄돼서 부착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QR과 데이터 매트릭스는 어떤 게 있느냐? 기존의 그 방식에서 저희가 GS원 디지털 링크라는 거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게 붙임으로써 이게 GS원에서 말하는 표준 코드가 돼요. GS원 디지털 링크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GS원 데이터 매트릭스 데이터 입력 방식 잠깐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국가 코드가 880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자리인데요. 데이터 매트릭스에 저희가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0자를 그냥 그 자릿수를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0, 1 이거는 저희가 상품 코드를 의미하는 구분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17도 있고 10도 있고 이런 것들은 17은 예를 들어서 소비 기한으로 합시다. 10은 예를 들어서 배치 로트 번호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표준이라는 건 개별 기업, 개별 점포에서 각자의 구분 코드를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통용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쓰고 중국어 쓰고 일본어 쓰고 한국어 쓰면 다 서로 간에 번역이 필요한데 그만큼 더 비효율적인 것처럼 번역을 할 필요 없이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간, 업종 간 공통된 언어를 가져가 보자라는 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기한이라든가 배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약속을 정합시다. 이런 게 가장 표준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I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응용자고요. 이게 이제 01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수십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외에도 우리 기업에서는 다른 게 좀 더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구분을 해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A 기업에서든 B 기업에서든 C 기업에서든 같은 구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데이터를 서로 번역을 하다가 오류 나서 꼬이기 시작하면 그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880에 덧붙여서 일종의 관리를 하고 계시기는 해요. 뭐 비표준이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표준이 아니다 보니 해당 기업 내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을 하시지만 다른 업체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GS원 디지털 링크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든 거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이 표준에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GS원 디지털 링크입니다. GS원 디지털 링크는 기존에 담았던 이런 이 코드 정보나 이런 것들 자체를요, 신기하게 인터넷 주소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 자체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주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코드값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소비자들은 이 숫자가 뭔지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QR 인식하면 그냥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는 페이지로 그냥 이동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거를 계산할 때는 저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거는 이 제품은 뭐다 읽어드려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자를 넣어서 쭉 다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력 관리하거나 재고 관리하거나 이런데 정보를 다 저 주소 안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뜯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뜯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TN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바코드 정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전체 주소에 구성되는 일부로 들어가면서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가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요. QR만 인식하면 되고요. 이것들을 뭐 점포대에서 외울 필요 없고요. 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GS원 데이터 매트릭스나 QR 코드나 마찬가지로 정보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QR의 사이즈는 커지고요. 또 하면서 이 QR이 갖고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나 이 QR이 갖고 있는 특성상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해서 정보가 두 축으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정보가 조금 탈락이 되더라도 스스로 이게 원래는 무슨 정보야 라고 확인을 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류 정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1차원 바코드보다 좀 더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원 바코드를 정말 쓰고 있는 데가 있는가? 혹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는 사용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2차원 표준 바코드를 많이 확산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외국 사례를 주로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안전, 이력 추적, 지속 가능성, 재고 관리, 가변 정보 관리, 소비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대에서 저희가 수기적으로 유통 기한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서 혹은 이제 매대 관리를 하면서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렇게 정보가 들어가면서 판매 계산대에서 이미 딱 차단이 돼서 걸립니다. 그러면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안전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리콜 제품들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제조부터 유통 단계에 어떻게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저 안에 아까 디지털 링크 안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력 정보도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요새 ESG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폐기물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쓰고 난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용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다 제품에 다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QR로 전달을 하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고 관리는 이력 추적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고요. 수량이나 무게나 이런 규격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보니 물류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중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류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그런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소비자들한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 울워스라는 호주의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제 데이터 매트리스 형태를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신선식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도입함으로써 식품 폐기물이 40%가 감소했다는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자 안전도 개선이 됐다라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다 유사한데요. 공통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적용 성과는 보면 폐기물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졌다. 소비자 안전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로 이제 식품 쪽을 많이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저희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표준 QR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는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그냥 쓰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1차원 바코드 포장재가 있으면 사실 그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될 테고요.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라든가 관련 프린터, 기타 부속물은 좀 투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얼마만큼 어느 분야까지 전 라인을 할 건지 일부 시범 라인을 할 건지 검토를 하시면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장부에다가 손으로 썼을 때랑 MS 엑셀이 있어가지고 엑셀로 관리할 때랑 나중에 내부적인 인트라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래서 관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생산성 향상과 고객 관리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은 표준 QR을 먼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환경부에서. 그러나 생수에서 아까 저희가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ESG 있었잖아요. ESG에서 그 자원 재활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저희 다행히 지금 다 놓여 있는 데는 띠지가 없어요. 라벨지가 없는 생수병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라벨지 들러 있는 생수병 많이 보셔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그 띠지가 저희 왜 집에서 분리수거 하실 때마다 항상 이거 제거하라고 막 잔소리 듣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환경적으로도 그 자원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샘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띠지를 없는 방법을 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 뚜껑에다가 QR로서 표기를 해서 라벨지를 대체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샘플처럼 보이는 사진이라서요. 이렇게 이제 뚜껑에만 들어가고 이런 라벨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도입한 업체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한상이랑 MOU를 체결한 그 JDC,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인데요. 여기서 대표 브랜드 다 하시는 삼다수입니다. 마켓 쉐어가 40%가 넘는 우리나라 1위 생수 기업이죠. 생수 기업에서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QR 핸드폰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GS1 디지털 링크 형태의 표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 앞에 주소가 붙고 그 뒤에 01이 붙으면서 이제 080 쭉쭉쭉 해서 제품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삼다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익적인 캠페인에도 같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으로도 먼저 하고 있고 공익적인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브랜드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조업체만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유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유통산업 주관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대한상이가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4월 30날 편의점 3사 대표 3사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사가 앞으로 2차원 바코드를 현장에서도 스캔하고 계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해 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겠다라고 의견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맙게도 BGF 리테일, GS 리테일, 코리아 세븐 대표 3사께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GS1 표준 QR로 제작된 2차원 바코드에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PB 생수도 먼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안 됐어요. 6월 12일 날 식약처도 식품업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식약처하고 저희 상의하고 그다음에 식품기업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그리고 그 식자재 공급하는 뭐 그 아워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기능인 대상 웰라이프 그리고 유통사인 롯데백화점 총 7개 기관이 다 힘을 모아서 2차원 표준 QR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구축해 나갑시다라고 협약을 했어요. 이렇게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기업들이 먼저 고민하고 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2차원 바코드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확산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FDA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그 이력 추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해서 GS1 디지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 유통 표준이 우리가 35년 우리나라에서는 35년 국제적으로 50년 동안 1차원 바코드를 많이 사용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2차원 바코드로 변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네,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시더라도 저희 연락처로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이게 개별 회사에서 고민점을 갖고 계시는 게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